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차량과 차량이 부딪히는 추돌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선행사고 혹은 고장난 차량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추돌 사고들. 고속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차가 밀리는 경우 있죠. 터널에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사고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퇴근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제보자.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앞차가 끼어드는데요. 앞차로 인해 제보자 차량은 양쪽 외벽을 부딪히고 멈추게 됩니다. 잘 들어보시죠. 예, 사고는 제보자를 포함해서요. 10중 추돌로 이어졌고 수리비 또한 약 1,400만 원 가량이 발생했습니다. 멈춰야 되고 그리고 앞차는 안 박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차를 피하느라 핸들을 꺾고 사고가 났습니다. 시속 80km로 주행 중이었던 제보자. 갑자기 뛰어든 이 검은 차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끼어든 차량은 피했지만 사고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앞차가 1차선으로 끼어들었는데 20분 전에 1차 사고가 있었어요. 1차 사고가 있어가지고 소방서 차들이 2차선으로 쭉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앞차도 소방차를 보고 자기도 먼저 가려다 보니까 끼어들었죠. 아하, 선행 사고가 있었네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앞차가 가해자로 보인다. 그런데 과속 부분에서 앞차가 걸게 되면은 가해자 피해자가 바뀔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보자의 속도가 문제된다는 거죠? 살펴보겠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걸 보면은 제보자가 상대적으로 빨라요. 하지만 앞차도 상당히 빨라 보입니다. 앞차도 빨라 보이고요. 여기서 깜빡 키면서 바로 차선을 넘어오죠. 방향지시등은 미리 켜고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안전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깜빡 킨 건 깜빡 키나 마나예요. 근데 게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바로 또 브레이크를 잡아요. 여기 차선을 물고 있어요. 1차로도 막혀있죠. 2차로도 막혀있죠. 1차로, 2차로 가운데 다 막고 있으면은 제보자는 어디로 피합니까? 2차가 안 들어왔으면 저 앞에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속도 줄이면 저 뒤에 가서 쓸 수 있었는데 2차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앞을 가로막았어요. 따라서 속도와 무관하게 가까운 거리 뒤도 안 보고 쑥 들어 2차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앞차 60, 제보자 40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제보자는 이 과실 비율 말고 또 궁금한 게 있다면서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사고 나기 전에 앞차가 20분 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앞차에게도 과실 비율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20분 전에 있었던 선행사고, 네, 선행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저 차가 아이고. 우와! 네, 이번 사고, 이 사고가 20분 전에 일어났는데요. 그 사고 없었으면은 이 사고도 없었죠. 근데 시간적인 간격이 너무 길어요. 이미 소방차가 와서 뱅글뱅글 돌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차들은 다 앞에 사오는 걸 보고 속도를 줄이면서 비상등 깜빡깜빡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속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걸 피하지 못했던 거죠. 따라서 첫 번째 사고는 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 보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터널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속도를 먼저 좀 줄이고요. 그리고 비상등 깜빡깜빡 해주면 뒤에 차들도 비상등 깜빡깜빡 비상등 릴레이를 펼쳐준다면 터널 안에 들어갔을 때의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고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무리한 끼어들기, 더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운전 중에 의문의 물체가 꽝 하고 날아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달리는 차량으로 떨어지는 낙하물 사고, 도로에서 피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달리다가 저렇게 갑자기 뭔가가 탁 튀어오르면 못 피하죠. 완전히 날벼락이죠. 이번 사고도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보자는 2개월 된 아이와 함께 오랜만에 친정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의문의 물체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쇳덩어리 같은 긴 막대기였었어요. 1, 2초 사이에 순간 갑자기 날아와서 갑자기 그 가격을 한 거라 피할 틈도 없었어요. 와, 큰일 날 뻔했네요. 조금 더 튀어올라고 유리창을 때렸으면 그냥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다친 데는 없나요? 다친 데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기가 혹시 잘못되진 않았을까 해서 상당히 많이 놀랐었죠. 사고 당시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는 제보자. 그런데 이 긴 물체는 도대체 어디서 날아왔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2차선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고 오른쪽에 이제 트럭들이 세 대가 가고 있었어요. 근데 맨 앞에 있는 트럭 쪽에서 떨어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잘 가고 있었는데 요 차가 피하면서 이 차는 피한 거군요. 그럼 2차인데요, 2차. 저 차 찾았나요? 네, 통화를 하니까 그분께서 고무를 싣고 다니는 차라 그런 쇳덩어리라든가 강목이 떨어질 리가 없다. 우리도 밟아서 물체가 날아간 것 같은데 그건 우리도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을 해서 도와줄 일은 없다. 상대사 보험사는 책임이 없다고 아예 보험 접수조차도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누가 책임지나요?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요. 낙하물 사고는 첫째, 떨어뜨린 차가 책임지는 겁니다. 내 차에 실려있는 물건이 떨어져서 사고를 일으켜 사람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의 하나입니다. 형사처벌 받습니다. 앞차가 떨어뜨린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다른 차가 떨어뜨려 놓은 것을 지나가다 밟아서 튕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앞차가 책임지지만 조그맣고 시커매서 미리 안 보였고 피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앞차의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한편 도로공사 측에서는 순찰 돌았으면 그걸 치울 수 있었는데 순찰을 안 돌았다. 그런 경우에는 도로공사가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도로공사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런 낙하물들을 그때그때 치우려면 철책선에 군인들 근무하듯이 쭉 10m마다 한 사람이 서갖고서 그리고 뭐 떨어지면 얼른 주워. 그게 가능할까요? 이번 사고는 트럭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트럭이 밟아서 튕겨진 거라면 트럭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고 또 색깔도 잘 안 보이고 현실적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그 낙하물을 떨어뜨린 그 차를 찾지 못하면 그 누구로부터도 손해배상받지 못하는 답답한 경우입니다. 자차 보험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완전한 날벼락이죠. 내 가족이 이런 경우 많아요. 제보자분처럼 날벼락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요. 출발하시기 전에 확실하게 덮개 씌우고 꽉 묶고 혹시 뭔가가 흔들흔들 덜렁거리는 게 없는지 확인하고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콜레박스 많은 제보 바랍니다.